반갑습니다. 더위에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정말 시쳇말로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더위 끝물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 이 여름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겨야 될지. 아무튼 그 물을 자주, 그러니까 그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자주 마시고, 아무튼 체온 관리도 잘하고 드시는 거랑 잘 챙겨서 정말 이 여름을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언 중에서 법률언에 대해서 이렇게 연마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사언에 대해서 우리 법배 시간에 함께 공부한 것이, 제가 저걸 한번 봤더니 작년 이맘때더라고요. 작년에 그 법인제를 앞두고 감사일기 서기 하면서 사언에 대해서 같이 연마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그 1년 거쳐서 지금 사언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그 교화단 주간법회도 있고, 또 교화단 해 그 공부 주제, 올해는 또 그 이론상 가지고 함께 또 공부를 해오던 그런 관계 때문에 거의 1년에 걸쳐서 지금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사언 마지막 법률언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법률은, 사언은 천지언, 부모언, 동포언, 법률언이죠. 법률은, 그러면 법률은 뭐죠? 머릿속에 무슨 생각나시는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국가에서 정한 법률. 근데 우리 정전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법률이라 하면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대법원 법률이라 하면 인도 정의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법칙을 이름이니,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이요, 가정에 있어서는 제가하는 법률,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다, 그러셨죠. 이러한 법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게 법률 피언의 강령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지탱해 준다고 할까요? 바탕이 된다고 할까요? 천지, 부모, 동포는 그렇죠. 이 형상적으로 무슨 존재가 있으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신앙의 대상으로서 보온을 해야 되겠다, 보온 불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법률은 좀 이게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나 뭔가 대상이 되나 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흔히 그런 생각을 들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우리가 법률이라면 국가에서 제정한 어떤 법률, 법규 이런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해 놓은 거고, 지키면 법대로 가는 거고, 못 지키면 규제를 받는 거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고, 또 보온하려고 어떤 이런 정성을, 보온이라는 측면에서 정성을 들이는 어떤 그런 대상인가, 이런 생각을 들어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언의 강령에 보면 이러한 법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 안녕 질서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대체로 우리나라는 거의 안녕 질서가 대체로 잘 잡혀 있어서 특별히 그 안녕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한국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전반적인 각 나라들 상황을 볼 때, 우리 한국은 굉장히 그 치안 이런 그 법치가 잘 돼 있다고 봐야 되죠. 저는 많이 가보진 않아서. 네. 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도 대체로 안전하다. 근데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면 안전한 나라도 있는 반면에, 예, 뭐 어떤 나라들은 아예 그 관광을 가더라도 금지해 놓은, 미국만 하더라도 그 슬럼가 그런 데는 못 들어가라고 아예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중국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도 제가 남쪽 지방 그쪽엔 그 일정 지역은 그 일몰 후에는 아무튼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그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그 유럽 같은 곳에도 뭐 지금도 관광 가면은 그 날치기 조심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꼭 소중한 거는 내 몸에 지니고, 뭐 이렇게 휴대용 가방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그 가방도 뒤로 이렇게 제껴 놓을 게 아니라 꼭 내 앞으로 이렇게 가방을 지니라고 그러고, 뭐 복대해가지고 지니라고 하고, 캐리어 같은 경우도 꼭 내 발 어디 의자 앉아 쉬더라도 내 발 사이에 끼고 쉬어라고 그러고 안내를 그렇게 하던데요. 그 실제로 그런다네요. 그렇게 해서 잠깐 뭐 이렇게 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사라지고 나면 뭐 가이드한테 이야기해도 그냥 와서 세금 냈다고 생각하라. 경찰한테 이야기해도 뭐 고소해라, 법으로. 근데 그게 고소를 해봤자 이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언제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야말로 세금 냈다고 생각하고 결국 내가 챙기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그 저는 동물의 세계에 대한 다큐 그런 좀 좋아하기도 하고, 매일 그 5시 반 되면 요즘 이름을 동물의 왕국이라고 바꿨던데요. 그 다른 이름 없으면 챙겨서 보는 프로그램인데, 그 동물의 세계 보면 어떠신가요? 보통은 참 그 초지에서 자연에서 이렇게 풀 뜯고 있는 그런 사슴 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 그 먹이 사슬의 세계를 보면 어느 날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무튼 위에 이 포식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들키게 찾아가서 이제 아무튼 뭐 포획을 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또 이제 그 하위, 먹이 사슬에서 하위에 있는 또 동물들은 뭐 어떠든지 피하기 위해서 피해야만 자기 몸을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거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만약에 그 뭐 이렇게 그런 그 임팔라라든지 뭐 사슴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그 초식 동물이라면 끊임없이 이제 육식 동물의 그 뭐 공격이라고 할까요? 거기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신경쇠약이나 노이로제 걸릴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든지 먹이가 지금 나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 속에는 그 치열한 그런 그 생명 뭐랄까요, 보존을 위한 그런 먹이 사슬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런 동물들은 법의 보호를 못 사회와 우리 사람 사회와 같은 이런 법의 보호라는 게, 안녕 질서라는 게 없잖아요. 언제 누가 덮치더라도 결국 힘이 약하면 당하는 거고. 그래서 동물들은 생각하는 머리를 안 준 이유가 있겠다. 만약에 그걸 계속 사람처럼 생각하는 동물이 그런 위협에 늘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거의
정신병자가 다 될걸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금방 어떤 그 먹이 뭐랄까 공격을 받을 때는 아무튼 뭐 죽자 사자 달아나지만 또 달아나고 그 먹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면 또 한가롭게 또 풀을 떴잖아요. 그 좀 전에 위협에 의해서 그 이 기억은 또 잊어버리고. 근데 그런 공포를 내가 계속 갖고 산다면 그건 그 삶이 정말 지옥이 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근데 우리 국내에도 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이 있죠. 특히 그 불법 체류자들, 본인 스스로 언제 금문에 걸려서 추방될지 알 수 없고, 또 본인이 추방되어서는 안 될, 어쨌든 한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또 돈을 좀 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또 뭐 일부 악덕 사용자들은 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갑질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들어보게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정전 사원편에서 법률이 있고, 이 법률을 잘 지키도록, 법규를 잘 지키도록 하는 또 다른 그 우리 경전의 구절이 어디에 있죠? 우리 정전에? 예, 상시 응용주의 사항에 보면 1조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거죠. 2조가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식을 보아서 미리 준비하기를 주의할 거죠. 세 번째가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연습하기가 아니고 법규 연습하기. 근데 대종사님 당대에도 보면 이 법규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고,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법회 때도 경전 법규 단련하는 시간이 꼭 넣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불법 연구의 초기에는 보면 불법 연구의 규약, 그때는 이제 아마 국가적인 법률 이런 것보다도 불법 연구의 규약에 대해서 아무튼 회원들이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또 우리 법의 등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신급 조항에,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합니다. 좀 공부하면서 저도 이게 법규를 대강 이해하나, 교도님들이 대체적으로 여기는 아마 특신급 이상 되실 텐데, 우리 교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 법규를 과연 제대로 이해하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 그게 이제 특신급이죠. 또 세전에 보면, 정산종사님 그 세전에 보면 신자의 도, 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면 신자로서 지켜야 할 도가 있는데, 첫째는 교법의 신앙과 수행에 믿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 신자로서 교법의 신앙과 수행에 믿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 둘째는 교단과 행사와 교의의 이해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 교단에 대한 이해, 또는 교단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행사, 그리고 교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단의 법규를 잘 지키며 교단의 지도자들을 정당하게 신봉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들이 신자의도에 밝혀지고 계십니다. 우리
원불교 초기 교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최초에 발행된 교서가 뭐냐 그러면 취지규약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흔히 뭐 노란 가위 책, 아마 그 표지가 노란색이어서 아마 그때 어른들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취지규약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잠깐 슬라이드 한 장 한번 넘겨볼까요? 예. 저게 그 불법연구의 그 규약, 이제 목차 부분인데,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처음 본회의 유래, 두 번째 본회의, 뒤에서는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두 번째는 본회의 취지와 설명, 그 다음 본회의 규약, 규약이 이제 불법연구 해칙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고, 그 다음 연구인 공부 순서, 연구인이라고 그러니까 불법 연구회니까 연구회원, 풀어서 말하면 연구회원 뭐 그런 말이겠죠. 줄여서 그냥 연구인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는 공부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중에는 수행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연구인이 공부하는 순서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수행자가 수행하는 순서가 뭐냐, 그게 첫 번째가 연구의 글씨가 적어서 여기 저도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예, 조금 확대. 첫 번째가 연구의 강령근. 거기서 내용을 보면 연구의 강령근에서 1. 정신수양, 2. 사리연구, 3. 작업시사. 딱 그렇게 석 줄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의 진행권, 연구시의 진행권 해서 1. 신, 2. 분, 3. 의, 4. 송, 신, 분, 딱은 그 네 글자만 딱 나와 있고, 그 다음 연구시 사연권, 네 가지 버려야 될 것. 1. 불신, 2. 탐욕, 3. 나, 4. 우. 그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보통불식계문, 특신불식계문, 분마상경불식계문, 그리고 솔성여론. 그러니까 초기 불법 연구에 보면 우리가 교도가 해야 할 일이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인 공부수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그 다음에 신분, 의성, 불신, 탐욕 나오고, 그러니까 삼학팔조로 한다는 것과 보통급, 특신급, 본마상경급, 식계문, 그리고 솔성여론,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제가 공부인 고락의 설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정전에 있는 고락에 대한 논문이에요. 결국 모든 종교는 고를 벗어나서 낙을 얻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뭐냐, 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에 대한 설명, 고락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하고, 또는 내 기질이 완전히 변화되도록까지 기질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또는 처스까지 굳은 습관이나 습관에 끌려서 이런 등등으로 고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잘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우리가 세세생생 낙원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고락에 대한 부분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제가 공부인 응용주의 사항. 이게 지금 말하는 상시 응용주의 사항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볼까요? 그 다음이 다시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맨 끝에가 제가 공부인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그게 지금 말하는 교당내왕시 주의상.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삼학팔조, 그 다음에 계문, 솔성여론, 상시응용주의상, 교당내왕시 주의상. 그게 지켜야 될 우리 교리의 다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상시응용주의상이 뭐라? 앞서 말씀대로 1조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고, 두 번째가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체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준비하기를 주의하고, 세 번째는
노는 시간이 있으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로 주요. 그만큼 이 법규라는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졌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초기 그 월말 통신이나 이런 거 보면 법회 때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법규를 어떻게 연습했다,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법규를 연습했다 이런 기록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한 단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힘이 뭉쳐지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해도 뭐 12분이 사실은 법보 수여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런 그 법규가 있죠. 그것이 교무가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왜 누구는 나보다 늦게 다녔는데 나는 법보가 없고 저 사람은 법보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그죠? 어쨌든 우리가 교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당 운영이라든지 교단의 그런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법규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그게 이 교단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게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좀 더 공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그 교단의 법규도 어떻게 좀 우리가 익혀나갈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라면 그 사회의 법, 국가라면 그 국가의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아서 실천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법률원의 보완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법률과 함께 또 입법자, 취법자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법을 짜서 그 법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법으로부터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법을 제정한 입법자들의 은혜도 있겠고, 또 그 법을 어기면 또 다스려 나가는 취법자들의 은혜도 있겠죠. 그래서 법률 보원의 조목에 보면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하고,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고,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고, 국가 세계에 있어서는 국가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게 되면 각자도 구속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 취법의 은혜도 갖게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쉬어가는 코너로 영상을 하나 한번 보겠는데요. 그 USB 영상 하나 들어봐 주십시오.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 재판하는 모습인데요. Red light violations. One on 처음을 안 Silver 돌려. and one on Roger Williams and Elmwood. Okay. What? 리와인드를 한번 시켜. Morning, sir. Morning, sir. Mr. Harrison, you have two red light violations. One on Service Road 7 and one on Roger Williams and Elmwood. Okay. You want to see them? Yeah, sure. Okay. This is Rhode Island registration MD 857. 857. And we'll take 154 first. This is on Roger Williams and Elmwood. Lights, please. See that sign that says right turn after a stop? There's a reason for that. Right, Your Honor, Lights, please. that sign is like, I misinterpret the ways I'm understanding that sign, because you know, I was trying to, figure out, like, is that sign saying, like, first of all, What did you think the sign said? I'm thinking the sign says basically after you turn, make a stop, right turn on red.
Wait. Enlarge that Stop. sign. Enlarge that sign. That's my interpretation. Just take a look at it. Right on red After, after stop. yeah, so it's Right, like right on red after after Stop. stop. After you turn, my comprehension, after you turn, take a right. So So I'm you- wondering, like, so you're- why is it saying it? You figure coming down the hill, you make the turn and then you stop, so the guy behind you, can rear end you and then you can go out on a case. No, You basically. can then get a whiplash, No, sir. right? Basically, because you know you can turn on a red light, right? If you know traffic is coming, you have the right to turn on a red light, right? So that's what my whole comprehension of it is like. I'm trying to figure it out. So I know it's a red light, and I'm being precautious, but I'm making my turn. That's all my misunderstanding of it, basically. I mean, that's how I think. It says right turn after stop, like then stop or whatever, after stop. That's my comprehension of it. They're having a conference in Reno, Nevada, of all the traffic engineers in the country, and I think you should address them. I can analyze and mix up anything, I'm telling you. Yeah, so. I'll tell you what, you're way above me, analyzing and mixing that one up. Even you and I tried, I couldn't comprehend what I seen that, I seen that sign and I've been debating, like, not to ask somebody because it sounds stupid. So I said, maybe I'll go through it and find out you know, but When I this didn't understand it. When this really. was running around in your mind before you got up to testify, did you really think that was gonna sound good? I've been like, what is the answer? What's the answer to it? You know what I mean? Because I know you can turn on red, you know what I'm saying? And I'm Your Honor, I like, believe there's another one, Judge. I can't wait for the next explanation. I'm sitting on the edge of my seat. This is Service Road 7 and Broadway. All right, here we go. All right, this is Service Road 7 and Broadway. You can't make a right-hand turn unless you stop. It's the same deal. yeah. And I didn't realize the sign that was right there. I had my mind thinking, it's red light, make a right turn. It was late at night, and I was coming from work. I'm just speaking to the mic, please. I do security. I work at Brown, so I was up late, busy day. I was just trying to get home, and like my mind thinking, it's red light. I'm just being honest that I can take a right. You know, if there's one thing about you, I know you're being honest. Right? I don't necessarily agree with your My position. comprehension, Your right. position. Yeah. And this one I can understand. This one I can understand, okay? I think you even made an attempt to stop, so I'm going to give you a break on this one. On the other one, You want me to pay one of them, right? To learn the lesson, right? What, Judge? You cleared up that comprehension in a hurry, Judge. Another lesson. You want me to learn what the other, all right? you're a quick learner. Well, let me ask I have some time to pay on that because, you know, the holidays really, have some time. well, I thought you would, yeah. I don't know if you're gonna cut it down to like, I don't know. No, I'm not doing that. No. For a guy that has trouble comprehending, you're a pretty good negotiator. You found a strong suit, Judge. It's $85. We'll give you all the time you need to pay it. Thank you, sir. Happy New Year. 예. 뒤에는 이 자막이 잘 안 보이셨죠? 내용은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 가능하면 인간의 양심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남겨놓고, 근데 그것이 도저히 인간의 양심을 아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정하는 게 기본 이제 원칙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떤 선으로 정해놓은 법이기는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법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그 상황에 잘 법을 적용해서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또 그 상황도 배려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취법자들의 또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뭐 다른 자료를 한번 좀 보려고 그 법정 영상 몇 가지 한번, 아까 본 저 판사님은 보니까 굉장히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거 민생법범법자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다루는 판사인지 아무튼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판결하는데 어린아이들을 또 많이 동원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지 받아와서 이제 아마 우리로 말하면 접결 같은 것 같아요. 네, 접결을 하는데 그 아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와서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서로 이제 인지를 한 후에 아이를 불러다가 아이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는 거. 근데 그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아이들 생각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렇고 이러한데 너 아빠는 유죄니 무죄니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1 유죄, 2 무죄.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를 따지면 당연히 무죄라고 선택하겠죠. 아빠 편을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유죄면 유죄. 아빠 유죄. 또 벌금도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긴다 아니면 얼마를 매긴다 이런 그런 경우도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예를 들어 100불인데 이 상황을 봐서는 한 50불 정도 돼도 되겠다. 그리고 판사 마음에 따라서는 안 줄 수도 있다. 어떤 거 선택할래? 50불. 그런 그 판결하는 장면도 나와 있고, 예, 이 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런 아이의 눈으로 보면 의외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하게 됐는데요. 그 우스운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사 박문수, 암행의사 박문수 유명하잖아요. 전라도 지역을 순찰하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어느 서당에 가서 좀 이제 이렇게 뭐 하루 신세를 지려고 생각을 했던지 서당에 갔더니 그 서당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서로 이제 요즘 말하면 모의 재판 같은 게 있죠. 한 사람은 원님이 되고 또 나머지는 이제 그 아간이 되고 또 그 중에 범인이 와가지고 그 뭐랄까요, 그 백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와서 이제 원님에게 청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그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한 아이가 원님, 이제 그 원님한테 그 역할 맡은 제가 그 매를 한 마리 길렀는데, 그러니까 매를 길러서 이제 비둘기를 잡으려고 매를 길렀는데 이 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이 매를 좀 찾아주십시오. 원님에게 이제 그렇게 청원을 올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그 원님은 백성의 그 쇄쇄곡절 아픔을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의사 박문수가 그거 참 묘하다. 도대체 어떻게 저걸 처리할까? 그 원님을 맡은 아이가 어떻게 저걸 처리할까? 유심히 이제 보니까 그 아이가 판결문을 원님이 하는 그 판결문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이렇습니다. 응자는 청산지물인데, 그러니까 매 응자거든요. 매라고 하는 거는 청산, 저 숲속에 본래 숲속에서 나온 거 숲속의 물건인데 덕어 청산하고 실어 청산이네. 청산에서 그러니까 그 숲속에서 잡았고 다시 그 숲속에 잃어버렸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죠. 문어 청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숲속에 가서 물어보고 청산한테 물어보고 청산이 부답하면 그 숲이 대답을 안 하면 적각 창례하라, 적각 체포해 오라. 재밌죠? 어린이다운 어른 같으면 그런 판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청산을 체포해 오라는. 예, 청산이 가져갔으니까.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 백성의 요구하는 것을 그냥 무슨 소리냐, 내 친구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까 아주 뭐 하나의 뭐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원리 원칙으로 법만 고집해서도 안 될 것이고, 정말 그런 거의 어떤
위트와 그런 것으로 그 상황에 맞게 법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또 치법자의 은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입법 치법의 은혜까지도 모두 갖는 길은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하고,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고, 사회, 국가, 세계에 있어서는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이 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원 조목을 위주로 사원에 대한 공부를 함께 거의 1년간에 걸쳐서 해보았는데요. 결론은 사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그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보원불궁하자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알아서 감사 보원하자. 보원하는 게 곧 불공이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제를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 생활로 법인 성사를 기념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기도하면서도 이제 법인제를 곧 다가오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종사님 그러셨습니다.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하시면서 시작한 게 기도였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이 도탄에 빠진 창생을 어떻게 구할 것일까? 앉아서 기도만 하자는 그때처럼 봉우리를 정해놓고 기도를 할 것이냐? 지난해 감사일기 시작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시는데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인류 5000년 역사에 많은 성현들이 다녀가셨는데 그 중에서 모든 인류를 크게 구원하시려는 두 가지 발견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마음을 발견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은혜를 발견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두 가지 발견. 하나는 부처님께서 마음을 발견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은혜를 발견해 주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려야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시면서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 은의 핵을 보유하고 터뜨리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은의 핵을 보유하자. 우리가 먼저 복원하는 주인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은의 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을 작년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한 장 더 안 남겨보시겠어요? 하나 더. 지금 어디서 보셨죠?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번 교도훈련 가셨을 때 훈련 교재에 실려있던 글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봉도 수련은 그 정규훈련.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감사한 일, 고마운 일. 그 다음은 원망스러운 일, 원망할 일.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당연한 일. 근데 우리가 이 감사 생활에 있어서 정말 챙겨야 할 중요한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원망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감사 생활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원망할 일, 불편한 일,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짜증나는 일. 그 예배부에 그저께 원사님 하고 선사님 쓰신 그 감사일기를 제가 옮겨놨는데요. 그 원사님 쓴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첫 번째, 출근길이 평소보다 많이 막힌다. 하지만 라디오 전서 듣는 시간은 그만큼 늘어서 감사하다. 저는 이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쓰는 데서부터 감사 생활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녁에 누워서 오늘 이거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다. 그게 이제 1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감사 거지를 찾아보는 것 자체. 그 다음 단계는 그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감사 유무념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빨리 지금 시간 맞춰 출근해야 되는데 차는 막히고 거기다가 끼어드는 차도 있고 그 상황, 도로 상황 자체도 아무튼 짜증스러운 일이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저녁에 그것이 고마웠다가 아니고 그 순간에 차라리 이 시간을 내가 전서 듣는 시간이 되니까 더 고맙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옛날 일본의 한 무사가 노선사를 찾아가서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튼 무사, 사무라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심적인 그런 괴로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평소에는 그 점잖은 노스님이 그 무사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미친놈, 그러면서 막 욕을 하니까 이 무사가 처음에는 스님 그만하세요. 이제 그 욕을 하니까 화가 나겠죠. 처음에는 참다가 그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막 침을 그야말로 튀기면서 욕을 하시니까 스님 한 번 더 욕하면 제가 목을 베겠습니다. 승일이 그야말로 뚜껑이 열릴 정도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스님이 욕을 계속 하니까 정말로 화가 나서 칼을 뺐대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그것이 지옥이네. 극락과 지옥에 물었으니까 그것이 지옥이네. 그 말을 들으니까 무사가 비로소 깨닫고 스님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니까 그게 극락이야.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 극락이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화에 넘치고 불평에 넘치고 그럼 그게 지옥이고 또 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우면 그것이 극락이고. 근데 아침에 출근길이 막 막히는데 마음은 지금 타고 길은 빨리 안 뚫리고 얌체 같은 차가 또 내 앞에는 못 끼어들게 아무리 앞차하고 간격을 좁혀도 그 앞으로 또 끼어들어요. 그러면 속은 또 그러면 그 출근길이 지옥일까요? 극락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내 마음을 졸이고 끓이고 있는다고 해서 그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 그런 거 본문이나 잘 듣자.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극락의 출근길이 됩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웬만하면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끔 한 번씩 교구 회의를 간다든지 지구 회의 화곡교당 출퇴근 시간에는 화곡교당 같은 데는 엄청 여기 가양대교 넘어가는데 밀리거든요. 근데 상황에 어쩔 수는 없고 특히 아마 그런 구속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시간에 넣고 그런 것을 스스로도 시간이 늦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늦게 되면 더 그것이 제 자신을 자책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리면 시간 늦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더 이제 초조해지고 그러는데 시간에 그런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독경이나 하자 참고 그 독경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얼른 이렇게 왜 뚫리지 않나 조리고 그런 복잡하던 마음이 그냥 편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정말로 이상합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생활 감사생활 해야 되고, 그럼에도 차가 밀리지만 감사해야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선사님 일기 중에 그런 내용. 상은이가 와서 제잘된다. 애기 큰 모습이 귀엽단다. 모두들 행복한 모습이다. 애기 계속 울어댈 때는 감당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감사하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우리가 나한테 좋은 일은 감사하는 건 너무나 쉽죠. 근데 그러니까 애가 방실방실 웃고 이쁜 짓 할 때는 누구나 귀여워하고 뭐 그런 손자, 후손이 있다는 게서 뭐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울고 치근댈 때는 그 감사한 마음이 어디로 좋아하는 마음이 어디로 다 도망가는지 그런지 않습니까? 그 법륜 스님 그 정문적서라는 걸 한번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에 가면 기분 좋죠. 바다를 좋아하니까. 파도가 출렁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잔잔할 때도 있고, 뭐 나름대로 다 바다를 좋아할 텐데, 그러면 어째서 그 바다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있나요? 바다는 그냥 바다 그대로 있는 거고, 내가 그 바다를 좋아하는 거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산이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가는 거겠죠. 바다가 이런다고 해서 싫어하고 저런다고 해서 좋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면 되는데, 사랑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기가 방글방글 웃고 이쁜 짓 할 때는 이쁜 짓 해서 좋고, 또 울고 짜증내고 뭔가 불편하니까 아마 그럴 텐데, 울고 짜증내면 싫어가 아니라 그것까지 감사, 그것까지 사랑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그때 마음을 멈춰서, 아, 그래, 감사한 마음을 받아들이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을 그렇게 챙겨서 마음을 한번 돌리고 나면 금방 그러니까 무겁고 불편하고 그야말로 이 스트레스에 눌려있던 기운이 금방 그 마음은 풀어지고 평상심으로 돌아오고, 오히려 또 뭔가 에너지가 생성되고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 되고. 그래서 감사일기 지금 현재 평균 우리 밴드에는 한 10분 정도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노트로 계속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보자. 지금 이제 법인절이 정확히 한 달 남았네요. 오늘 22일이잖아요. 8월 22일까지 정확히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법인절을 그냥 의미 없게 보낸다고 의미 없게 보낼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법인절을 의미 있게 보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달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분명히 뭔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일기 노트는 혹시 노트에 쓰시는 분은 노트가 없으시면 뒤에 오늘 법회 끝나고 가지고 가실 수도 내놓겠습니다. 또 하루에 5가지 쓰는 그 작은 일기장 한 페이지로 된 일기도 있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원에 대한 공부를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 정말 매사에 감사하면서 보온하는 그런 불제자들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